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폴드로 누워서 영상 보기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은근히 몰입감이 쩌는데 다들 좀 아시려나? 울트라도 이 느낌은 못 주거든요. 이렇게 한 손으로 파지가 가능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졸고 그러면 얼굴에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벼워져서 멍은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샤프해져서 찍혀서 피가 날 것 같다.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신제품 전체 언박싱을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간 Z 폴드 6, Z 플립 6를 사용해보고 느낀 찐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함께 가보시죠. 외관이 많이 달라진 친구부터 할게요. 폴드 6는 딱 보면 이게 헉 소리 나게 바뀌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폴드는 그냥 쥐고 있으면 그냥 흐뭇해요. 생폰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을 만큼 너무 세련됐어. 왜 그렇게 제가 느꼈냐면 아무래도 이 비율과 프레임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로가 접었을 때 기준으로 1.4mm 줄어들고 가로가 1mm 늘어났습니다. 두께도 1.3mm 줄었고요. 이 1mm 차이가 정말 뭐라고 지금은 그냥 펼치지 않고 들고 있으면 그냥 일반 바형 스마트폰 같아요. 최적의 비율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작에 이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썼는데 이번 폴드 6는 강화된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폴립도 폴드도 이런 각진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택했어요. 유광, 무광 이 변화가 사실 스마트폰 업계에서 돌고 도는 유행이에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무광 알루미늄 깻잎통 이 디자인이 예뻐 보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볼게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전작과 동일합니다. 화면 밝기가 커버 디스플레이랑 내부 모두 2600니트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밝은 화면 보려고 굳이 열어서 보지 않고 겉으로 봐도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안 열고 써도 괜찮은 이유가 전작은 왼쪽과 오른쪽 베젤 모양이 달라요. 미묘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양옆 대칭이 딱 맞습니다. 안 열고도 쓸만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폴드한테는 악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써보니까 딱 이 커버 디스플레이 비율이 쇼츠나 릴스 보기 딱이더라고요. 짧게 찍어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화면 똑같고 해상도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벤치마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이건 빠르게 볼게요. 사실 안쪽은 달라진 게 많이 없거든요. 긱벤치 싱글코어 2175점, 멀티코어 6656점 나왔습니다. 편차가 있긴 한데 싱글코어는 같은 칩셋을 달고 있는 S24 울트라와 동일하고요. 멀티코어는 엑시노스 2400 탑재한 24 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긱벤치로 측정한 벌칸 GPU 점수입니다. 14549점 나왔습니다. 전작 폴드5보다 월등히 좋은데요? 3D 마크 테스트도 돌려봐야죠.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20번 돌려보니 최고 3446점, 최저 2278점 나왔습니다. 안정도는 65.7% 나왔고요. 첫 테스트에 30프레임을 유지하다가 30초 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열받아서 스로틀링이 걸린 것 같아요. 원래 좀 뜨끈할 때 시작하긴 했는데 37도에서 41도로 올라가니 성능 저하가 걸립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92%에서 시작해가지고 85%까지 7% 달았습니다. 자, 배터리는 그대로입니다. 전작과 동일한 4400mAh가 탑재됐고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 4K 영상 촬영, 인터넷 서핑 등 이렇게 해보니까 배터리 타임은 한 10시간 11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테스트해본 갤럭시 S24 울트라랑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발열을 제대로 잡는다고 베이퍼 챔버를 전작보다 1.6배 크게 넣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게임 해보면 뜨끈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입니다. 폴드 스피커는 명불허전이죠. 역시 되게 우렁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폴드로 누워서 영상 보기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은근히 몰입감이 쩌는데 다들 좀 아시려나? 울트라도 이 느낌은 못 주거든요. 이게 8인치 가까운 화면인데 이렇게 한 손으로 파지가 가능합니다. 바형을 쥐고 있는 것보다 은근 손이 더 편해요.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졸고 그러면 얼굴에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벼워져서 멍은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샤프해져서 찍혀서 피가 날 것 같다. 아, 그리고 폴드에서 약간 숙명적인 건데 파지할 때 스피커 부분이 가립니다. 이렇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카메라 쪽을 잡으면 스피커가 안 가려지는데 무게중심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카메라에 지문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지문 묻는 게 아주 열받잖아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피커 가리는 게 강제되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섭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진짜 카메라 이게 최선인가요? 200만 원이 넘는 폰에 계속 이 스펙이 맞을까요? 전작과 하드웨어 스펙이 이게 동일합니다.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야간 촬영 같이 후보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카메라 스펙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새로워진 AI 기능은 이게 써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갤럭시 X24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됐죠. 특히 폴더블 신작 올리 버전이 꽤 있고요. 서클 투 서치는 화면이 넓어서 유행했고요. 그리기 어시스트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 사진에 이렇게 정물을 그리면 합성을 해주는 재밌는 기능입니다.
처음 보면 정말 신기한데 솔직히 이거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쓸만한 기능인지는 의문이 들어요. 꾸준히 써볼 만한 기능은 이 포토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사람 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캐릭터로 변환해 주는 건데 이런 AI 프로필 한동안 유행했었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쓸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음성 녹음에 탑재된 AI 기능이 폴더블, 특히 폴드에서 쓰기 쉬워졌습니다. 이건 대만 출장 가서 젠스랑 엔비디아 CEO랑 질담 나눈 내용인데 그것도 보시면 고유명사 빼고는 잘 받아 적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도 쉽죠. 그리고 통역 기능은 제가 플립 리뷰 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S펜도 지원은 하지만 역시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울트라나 노트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갖다 대더라도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전용 S펜 갖다 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폴드를 써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 덜어낼 건 없어 보여요. 여기서 무게를 더 줄이면 삼성 외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스펙업을 할지가 관건인데요. 220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카메라 이거 정말 발전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래도 다음 세대 믿어봅니다. 가격은 뭐 해탈했고요. 다음은 Z 플립 6입니다. 플립은 외관만 보면 재미없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폴드 6가 그냥 쫄쫄 굶어서 다이어트만 한 친구라면 얘는 이번에 좀 운동을 했어. 그래서 몸이 되게 다부져지고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저 같으면 플립 삽니다. 플립이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아온 카메라, 배터리, 발열, 내구성을 확 개선했다고 해요. 사실 내구성은 좀 더 오래 써봐야 되는 거고 발열은 전보다 좀 나아진 수준이지 아직도 뜨끈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카메라와 배터리 체감이 되게 컸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플립 6가 완성형 폴더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관부터 볼게요. 플립 4에서 5로 넘어오면서 외부 화면이 확 넓어졌죠. 전작은 테두리가 검은 기본 화면을 써서 경계를 좀 숨겼는데 이제는 소리철 화면이 경계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 유광 알루미늄, 유광 유리에서 완전 무광으로 바뀌고 모서리가 각진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폴드 플립이 접히는 것만 똑같지 외관은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재질도 그렇고 모서리 부분도 보면 형제 같다는 느낌이 빡 오죠. 외부 디스플레이는 그대로입니다. 사이즈도 720, 748 슈퍼 아몰레드 동일하고요. 실제로 외부 화면을 써보면 폴드랑 다르게 쓸 수 있구나 이 정도지 이거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해상도도 HD급으로 자글자글하고 주사율도 낮아가지고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갤럭시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우리 굿락 앱을 설치해서 만져주면 밖에서도 이렇게 앱과 게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 정도 보기 유용해요.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번 작부터 외부 화면에 메신저나 메시지 알람이 오면 갤럭시가 AI로 맥락을 인식해가지고 자동 답장 문구를 제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쓰다가 제가 발견한 점인데요. 굿락으로 바깥 화면에서 앱을 사용하도록 하면 이 기능을 사용 못해요. 이렇게 DM 알림이 와서 클릭하면 그냥 내부 화면에서 쓰듯이 앱이 켜지고 키보드가 뜹니다. 이게 타이핑으로 안에서 답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도 동일합니다. F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입니다. 밝기만 1750니트에서 2700니트로 밝아졌어요. 저는 폴드2, 폴드3를 쓰면서 폴더블 특유의 그 약간 물렁한 유리 느낌이 싫어서 다시 바형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져보니까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다시 기변병이 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외관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지문 센서 버튼 부분이 살짝 헐겁습니다. 뭔가 약간 손을 대고 있으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느낌? 게다가 이 정도 플래그십 모델인데 지문 버튼이 아직도 사이드에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 내 이제 지문 인식이나 그런 게 편한데 말이죠. 특히 플립은 제 입장에서 왼손으로 이거 잠금 풀기가 어려워요. 플립 쓰고 있는 제 아내한테 하나 배웠는데요. 왼손으로 쥘 때를 가정하고 이렇게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아싸리 다 등록해 놓으라는 조언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드디어 카메라! 그동안 플립 유저들이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갤럭시 폴더블 이용자들이 플립을 외면했던 이유였죠. 150만 원 가까이 하는 플래그십 폰인데 카메라는 몇 년째 1200만 화소가 메인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이번에 메인 광각 카메라가 50메가픽셀로 확 뛰었습니다. 나머지는 초광각 12메가픽셀로 동일하고요. 전면도 10메가픽셀로 같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안 들어갔지만 화소수가 많아지면서 광학 줌 수준의 2배 줌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디지털 줌은 10배까지 돼요. 확실하게 비교해드리기 위해 플립5랑 함께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플립5, 오른쪽이 플립6로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점이 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이게 날씨가 맑고 빛이 충분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립6의 색감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립5는 채도가 높고 쨍한 느낌이 강합니다. 카메라 스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후보정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로 접사를 하면 이게 왼쪽보다 오른쪽 플립6가 훨씬 낫죠. 날리는 부분을 확실히 구별하고 있어요. 10배 줌을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플립5는 이거 확대해보면 완전히 디테일이 뭉개졌죠. 플립6는 그래도 아파트 벽에 이 결이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괜찮게 찍힙니다. 이제는 플립 유저들도 자신있게 당겨서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AI 기능 중 하나로 자동 줌 모드가 추가됐어요. 알아서 맞게 배열을 바꿔서 찍어줘가지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캠코더 모드도 새로 생겼어요. 레트로가 컨셉인가 이번에? 뭔가 이제 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왜 이렇게 찍는 거를 여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손에 쥐는 느낌이 착 감기고 좋습니다. 줌도 이렇게 당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줌 당기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밖에서도 내가 찍는 모습을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드디어 스펙업이 됐습니다. 무게와 크기가 그대로인데 배터리가 늘어났어요. 노태문 사장님 감사합니다. 3700mAh에서 4000mAh로 한 8% 정도 늘어났어요. 유튜브, 웹서핑, 게임, 벤치마크 등으로 배터리를 확대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0시간 1분 정도 가더라고요. 폴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제가 쓰는 울트라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이러면 울트라의 구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동안 플립 배터리 광탈에 불만이 참 많았는데 이번 플립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플립6 역시 긱벤치와 3D 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긱벤치 스코어는 싱글 1988점, 멀티 5603점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는 엑시노스 2400 쓰는 S24 플러스보다 살짝 낮게 나오고 멀티는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쓰는 S23 플러스보다 10%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S24 플러스, S24 울트라는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3D 마크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조건으로 돌려봤는데요. 최고 점수가 4321점, 최저 점수가 1373점으로 안정성이 31.8%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발열은 최고 45도까지 올라왔고요. 뜨거워지는 부분은 좌상단 부분이라서 이게 세로로 지면 살짝 안 느껴져요. 이게 뜨거워지나 잘 모르는데 반대로 이게 가로로 지는 순간 뜨거워 이 느낌이 듭니다. 폴드보다 한 4도 높았어요. 온도가 제가 측정해봤을 때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플립 사시면 좀 실망하거나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폴드 때 잠깐 예고드렸던 통역 기능, 이게 생각보다 좋아졌습니다. 기자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 인터뷰도 하고 외국 강연을 들을 일이 꽤 되거든요. 이럴 때 폴드나 플립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동으로 리얼타임으로 번역해지는 그런 기능이 생겨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건 꽤 정교하더라고요. 버즈와 연동해서 이거 읽어주는 기능도 생겼는데 이거는 버즈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내가 게이머만 아니라면 이번 플립 정말 강추합니다. 가격이 8만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기존 플립 디자인을 이제 완성했고 배터리랑 카메라를 옹골차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여성뿐 아니라 스펙충 성향이 강한 저 같은 남자들도 이제 당당히 들고 다니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갤럭시 S 시리즈 기본형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이번에 플립 배터리 늘려줬으니까 내년엔 폴드 카메라 업그레이드 부탁드려요. 제발. 오는 19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이죠. 갤럭시 신작 사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갤럭시는 뭐니 해도 사전 예약 기간이 제일 쌉니다. 워치, 버즈, 웨어러블도 이때 제일 싼 값에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상 판매를 예전에는 팔면 웃돈을 한 15만 원 정도 얹어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갤럭시 신작 사실 분들은 이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폴더블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팩 다음날 바로 이제 디지털 플라자나 이제 매장 달려가셔서 만져보셨을 텐데요. 만져보고 느낀 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삼성 쪽 취재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